늦은 밤이었다. 시골집 안은 고요했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나는 이불을 개려다 말고 문득 서랍장 앞에 멈춰 섰다. 낡은 서랍 손잡이를 잡자 오래된 나무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속에서 노란색 봉투 하나가 나왔다. 먼지 낀 모서리엔 희미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정. 그리고 그 아래엔 내 남편 박노인의 필체로 적힌 이름. 보낸 사람 박영호. 그 순간 손끝이 떨렸다. 남편의 글씨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내 손바닥은 이상하게 뜨거웠다. 윤정이라니 누구지?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나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종이는 오래돼 누렇게 바랬고 잉크 자국이 번져 있었다. 글씨는 단 몇 줄뿐이었다. 그날 너를 두고 떠나 미안했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내 평생을 뒤흔들 줄은 몰랐다. 손끝에서 종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나는 편지를 덮고 거실불을 끄려 했다. 그런데 내 눈은 자꾸 그 글씨에 머물렀다. 너를 두고 떠나 미안했다. 그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언제의 이야기인지, 왜 지금까지 숨겼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나는 봉투를 손에 쥔 채 남편이 자는 방으로 갔다. 그는 깊게 잠들어 있었다. 여전히 코를 고는 모습이 익숙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얼굴이 낯설었다. 이 사람, 내가 알던 사람 맞나? 나는 이불 끝을 잠시 만졌다가 손을 뗐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무언가 아주 오래된 거짓이 방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밖에서는 매미가 울고 있었다. 늦여름의 끝자락, 공기가 눅눅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달빛이 편지 위를 비쳤다. 그 빛이 너무 차가워서 나는 괜히 편지를 다시 접었다. 박노인,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중얼거린 그 말이 방 안에 울렸다. 잠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달빛, 편지, 그리고 오래된 침묵.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내 어깨를 눌렀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편지 속 문장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날 너를 두고 떠나 미안했다.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다. 내 가슴 속에서 마치 종소리처럼 누군가 내 마음 한가운데서 속삭이는 것 같았다. 이제야 알겠니? 나는 베개를 껴안고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울었다. 그 울음은 소리 없는 비처럼 방 안에 흩어졌다. 새벽녘 어렴풋이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어쩌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른다는 걸. 나는 새벽 내내 편지를 품에 안고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벽시계 초침이 딸깍, 딸깍하고 울릴 때마다 그 한 소리 한 소리가 내 심장을 두드렸다. 가끔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나는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혹시라도 깨서 내가 이 편지를 들고 있는 걸 보면 어쩌지? 그 순간이 너무 두려웠다. 아니, 어쩌면 그가 깨어나서 아무렇지 않게 나를 바라보는 게 더 무서울지도 몰랐다. 나는 편지를 다시 펼쳤다.
글씨를 따라 손끝이 천천히 움직였다. 잉크가 번진 자리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너를 두고 떠나 미안했다. 짧은 문장. 하지만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숨어 있을까. 나는 다시 속삭였다. 윤정 씨, 당신은 대체 누구세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남편이 나를 배신했을까? 아니면 단지 말하지 못한 과거였을까? 진실은 알 수 없는데 그저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거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문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내 목덜미를 스쳤다. 그 바람이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안가장 밑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감췄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이불을 덮고 누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을 감을수록 더 또렷이 보였다. 젊은 시절의 남편, 그가 웃고 있던 얼굴, 그 옆에 서 있던 낯선 여자,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의 그림자가 내 마음속에 천천히 번져갔다. 그날 너를 두고 떠나 미안했다.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그 밑에 내가 없는 세상이 그려지는 것 같았다. 새벽 4시가 넘어가자 나는 결국 이불을 걷고 나왔다. 주방 불을 켜니 은은한 불빛이 식탁 위로 떨어졌다. 아직도 밥그릇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나는 내 것이고 하나는 그 사람의 것이었다. 나는 그릇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집안에 진짜 부부의 대화가 언제 멈췄을까? 아침이 오기 전까지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닭이 울고 먼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올 때 나는 서랍을 다시 열어 편지를 꺼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읽었다. 그날 너를 두고 떠나 미안했다. 그 말이 이제는 나에게 하는 사과처럼 들렸다. 정희야, 너를 두고 마음을 닫아서 미안하다. 마치 남편이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나는 편지를 꼭 쥐고 고개를 들었다. 새벽 햇살이 희미하게 창문 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 빛이 너무 눈부셔서 순간 눈을 감았다. 그때 내 마음 한가운데에서 어떤 결심이 피어올랐다. 그래, 이건 그냥 묻어둘 수 없겠지. 나는 그날 아침 조용히 마음속에 다짐했다. 오늘부터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듣겠다고. 그게 어떤 고통을 가져오더라도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남편은 평소처럼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된장국 김이 오르고 김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 모든 게 익숙했는데 그날따라 그 익숙함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당신 오늘도 마을회관 나가요?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응. 점심쯤에 노인정에서 회의가 있대. 그 말 한마디가 유난히 차갑게 들렸다. 신문 뒤에 숨은 얼굴이 마치 다른 사람의 얼굴 같았다. 나는 식탁 위를 정리하면서 그를 훔쳐봤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 신문 모서리, 그 위에 기념행사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기념행사? 그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남편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엔 밥 한 술 뜨지 않은 국만 남아 있었다. 아직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서랍을 열고 다시 그 편지를 꺼냈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밤새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읽었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윤정 그 사람이 누굴까? 정말 그냥 친구였을까? 아니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나는 도저히 그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날 오후 나는 빨래를 널다 말고 창문 너머로 마을길을 바라봤다. 멀리서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다. 하얀 셔츠에 회색 조끼, 머리도 말끔히 빗어넘겼다. 그런데 발걸음이 묘하게 가벼워 보였다. 마치 오랜만에 설레는 사람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손에 쥔 빨래 집게를 놓쳤다. 탁 소리가 나며 마당 바닥에 떨어졌다.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의 모든 움직임을 유심히 보게 됐다. 그가 전화할 때, 그가 외출 준비를 할 때, 그가 문 앞에서 잠시 거울을 볼 때조차도 하루는 내가 물었다. 요즘 노인정에서 뭐 그렇게 자주 모여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니, 공연 준비한대. 마을 어르신들끼리 합창 연습하고 있지. 그 웃음이 이상하게 들렸다. 억지로 붙인 미소 같았다. 밤이 되면 그는 내 옆에서 TV를 보다가도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다. 나는 모르는 번호가 화면에 잠깐 스쳤다. 윤정? 순간 그 이름이 떠올랐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이 잠든 뒤 휴대폰을 살짝 가져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통화 목록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사진첩 한쪽에 낯선 사진이 있었다. 무대 위에서 춤추는 노인의 모습, 조명이 비치고 뒤편에 기념 공연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 노인이 바로 내 남편이었다. 하지만 그 옆에 한 여자가 있었다. 내 나이쯤 되어 보이는 여자. 그녀의 얼굴은 밝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웠어요. 순간 숨이 멎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오래된 연인처럼 아니면 다시 이어진 인연처럼.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줄의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그날 너를 두고 떠나 미안했다. 그 문장이 마치 내 가슴에 꽂히는 것 같았다. 그날 새벽의 편지와 지금의 사진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었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그게 배신의 눈물인지 혼란의 눈물인지 나도 모르겠다. 밤이 깊었다.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침대 곁에 앉아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신은 나한테 언제부터 낯선 사람이 된 걸까? 창밖에서는 여름 벌레들이 울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가 이상하게 슬펐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불을 껐다. 그날 밤 이후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그날 이후로 나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됐다. 그의 눈을 마주치면 마음속에서 어떤 균열이 벌어지는 느낌이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미소 하나에도 나는 자꾸 의미를 찾아내려 했다. 저녁 식탁에서 남편이 물었다.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다. 당신이 어떤 얼굴로 나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는 일부러 그가 외출한 후 집안을 청소하는 척하며 방안을 뒤졌다. 책장, 서랍, 침대 밑. 그런데 낡은 앨범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표지에는 희미하게 2001년 여름이라고 적혀 있었다. 앨범 속에는 낯선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중 한 장,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남편과 한 여자의 사진이 있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여자의 옆모습. 그게 그 편지의 이름, 윤정이었다.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사진이 바람결에 살짝 흔들렸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이게 뭐야? 입술에서 새어나온 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때 현관문이 덜컥 열렸다. 남편이 돌아온 것이다. 나는 급히 앨범을 닫고 식탁 위로 던져두었다. 그는 내 얼굴을 보더니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정리 좀 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내 안에서 또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그가 아닌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과 오래전부터 이 집을 함께 지켜온 듯한 기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에서 흘러내리는 그림자를 바라보며 이제는 예전의 우리가 아니란 걸 느꼈다. 그리고 그때 알았다. 진실을 모른 채 이 집을 지키는 게 나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걸. 며칠 동안 남편은 평소보다 더 바빴다. 전화벨이 울리면 일부러 밖으로 나가 받았고 저녁엔 피곤하다고 일찍 누웠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묘한 들뜸이 스며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낯선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다. 이 집의 공기가 이상하게 변해 있었다. 아침마다 밥을 지어도 그 냄새가 더는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이었다. 남편은 연습 좀 다녀올게라며 집을 나섰다. 시계를 보니 밤 9시 반. 나는 조용히 따라 나섰다. 발자국 소리가 어둠 속에서 가늘게 이어졌다. 골목 끝 마을회관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장면은 내 숨을 멎게 했다. 남편이 무대 중앙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그 편지의 주인공 윤정이 있었다. 둘은 마주보며 웃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오래전 내게 향하던 그것과 같았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애틋했다. 나는 문 밖에서 손을 움켜쥐었다. 손바닥이 젖어 있었다. 심장이 귀 옆에서 쿵쿵거렸다. 당신 나한테 이런 거였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내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노래가 흐르고 윤정이 남편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내 안에서 어떤 줄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밑 자갈이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가 내 마음 같았다. 무너져가는 돌담처럼. 방문을 닫자마자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엔 분노와 슬픔이 함께 섞여 있었다. 왜 하필 지금이야? 왜 이제 와서?
남편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돌아왔다. 나는 불을 끄고 누워 있었지만 그가 들어오는 발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늦었네. 내 말에 그가 멈췄다. 연습이 길어졌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조심스럽고 어딘가 두려웠다.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려 말했다. 그 사람, 윤정 씨 오랜만이겠네. 짧은 침묵. 그 뒤로 들린 건 아주 낮은 한숨이었다. 그걸 봤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섰다. 봤어요. 당신 눈빛도 그 손도.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차분했다. 남편은 무릎 위에서 손을 비비더니 말했다. 그냥 추억이었어요. 그 사람도 나이 들고 외로워서 나도 그냥 잠깐. 그 한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잠깐이면 괜찮아요? 나랑 산 세월은 뭐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대답이었다. 그때 문틈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다. 커튼이 흔들리고 전등이 살짝 깜빡였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내 안의 분노가 천천히 식어가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건 용서가 아니라 모든 감정이 다 타버린 뒤 남은 재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은 집에서 서로 다른 세상에 살았다. 말은 오갔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눈빛이 서로를 비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가방 속에서 흰 봉투 하나가 나왔다. 기념공연 초대장, 그리고 아래에 작은 글씨. 윤정 드림. 나는 그 종이를 오래 바라보다 서랍에 넣었다. 닫힌 서랍 안에서 종이 구겨지는 소리가 이상하게 내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사람의 마음은 참 조용히 멀어지는구나. 아무 말도 아무 싸움도 없이. 며칠 뒤 나는 남편의 옷을 개다가 손끝이 멈췄다. 양복 주머니 안쪽에서 작은 쪽지가 나왔다. 다음 주 리허설 7시. 윤정 씨 연락 필요. 잉크가 번져 있었지만 이름만은 또렷했다. 그 이름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윤정. 나는 쪽지를 쥔 채 한참 서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이제 확실해졌구나.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다. 길이 막혔어. 그는 변명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가 샤워실로 들어간 사이 그의 가방을 열었다. 거기엔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다. 보랏빛 리본이 감긴 작은 상자. 열어보니 펜던트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내가 준 적도 본 적도 없는 물건이었다. 손끝이 떨렸다. 갑자기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목이 메었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그 상자를 바라봤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남편이 나오자 나는 그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이건 뭐예요?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냥 공연 소품이야. 거짓말. 내가 말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나는 상자를 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줘요. 대신 나한텐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그렇게 큰 일인가? 나한텐 그래요. 그 한마디가 내 목구멍에서 겨우 나왔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에 달린 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내 마음을 비추는 것 같았다. 하얗게 번지는 빛 속에서 우리의 지난 세월이 스쳐갔다. 함께 웃던 날들, 사소한 다툼, 그리고 매일 저녁 식탁에서 그가 내 밥그릇에 반찬을 덜어주던 손길. 그 모든 게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졌다.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멀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렸다. 그래, 이제 끝이 보이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말없이 식탁에 앉았다. 나는 국을 데우며 물었다. 오늘 공연이에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의 말 속엔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생각했다. 마지막이라 누구에게일까? 그날 저녁 남편은 또 말이 없었다. TV 소리만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그 옆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투명한 사람 같았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나를 비켜갔다. 이제는 밥을 먹을 때도 말 한마디 건넬 때도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편지지를 꺼내놓고 펜을 들었다.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첫 줄을 썼다. 당신이 떠나는 동안 나는 나를 되찾겠습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가슴이 이상하게 시원했다. 그러나 그 아래 문장은 이어지지 않았다. 손끝이 멈췄다. 나는 그 종이를 접어 서랍 속에 넣었다. 아직 보내지 않은 마음, 아직 다치지 않은 이별이었다. 그날 밤 남편은 말끔한 셔츠를 입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게 울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천천히 서랍을 다시 열었다. 저녁에 써둔 편지가 그대로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다시 펼쳤다. 글씨가 조금 번져 있었지만 그때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잠시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나는 펜을 다시 들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우린 끝이 났어요. 누가 먼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서로를 다치게 하기 전에 그만 놓아요. 그 한 줄을 쓰고 나니 마음이 고요해졌다. 비로소 진짜 편지가 완성된 것 같았다. 서랍 속 초안이 결심의 편지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나는 봉투를 접었다. 당신에게 그 글자를 천천히 써내려가며 30년의 시간을 떠올렸다. 그 속엔 웃음도 눈물도 미움도 있었지만 지금 이 편지엔 오직 한 가지 마음만 남아 있었다. 끝, 그리고 안녕. 편지를 접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손끝이 가벼웠다. 그동안 쥐고 있던 돌멩이를 내려놓은 느낌이었다. 나는 옷장을 열어 낡은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엔 몇 벌의 옷과 내가 좋아하던 오래된 사진 몇 장이 있었다. 가방을 닫자마자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리며 나를 축복하는 듯 했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남편이 돌아왔다. 술 냄새가 옅게 풍겼다. 나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다. 그는 무언가 눈치를 챘는지 물었다. 왜 그렇게 봐요? 그냥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요. 그의 얼굴에 당혹이 스쳤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뒀다. 당신에게. 그는 그것을 보며 멍하니 섰다. 나는 신발을 신었다. 밤 공기가 서늘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뒤를 돌아보았다. 30년 가까이 함께한 집, 모든 추억이 얽힌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내 마음이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 행복하길 바래요. 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문을 닫았다. 딸깍.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들렸다. 밖으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싸늘하게 볼을 스쳤다. 하늘엔 희미한 별빛이 흩어져 있었다. 나는 그 아래에서 한참 서 있었다. 지금까지의 나를 떠나보내듯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래, 이젠 나도 살아야지. 그 한마디가 마음속 깊이 울렸다. 길을 걷다 보니 멀리 새벽을 여는 빵집 불빛이 보였다. 따뜻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때 문득 이 냄새가 이렇게 좋은 줄 이제야 알았다. 싶었다. 아무도 없는 거리, 나는 그 속에서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집을 떠났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잠겨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사람이 산다는 건 결국 자신을 다시 만나는 일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첫 차 시간이 가까웠다. 의자에 앉아 가방 끈을 꼭 쥐었다. 가방 안에는 지나간 사랑, 그리고 새로 태어날 내 삶이 함께 들어 있었다. 멀리서 버스 불빛이 다가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버스 문이 열리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한 번 더 내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나로 살아갈게.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천천히 뒤로 밀려났다. 익숙했던 거리, 매일 걸었던 골목, 그리고 그 집의 희미한 불빛까지 모든 게 점점 멀어졌다. 창가에 머리를 기댔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이 사람이 나였구나.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동안 남편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아왔지. 나 자신으로 산 적은 없었다. 버스 안엔 서너 명의 승객뿐이었다. 모두 고요했다. 엔진 소리만 귓가에 낮게 깔렸다. 그 소리가 묘하게 위로처럼 느껴졌다. 문득 무릎이 가방에서 은은한 향이 스쳤다. 그건 오래전 내가 직접 만든 향주머니였다. 라벤더와 말린 귤 껍질을 섞어 넣은 작은 주머니. 그때 나는 참 순수했다. 사랑 하나면 다 될 줄 알았다. 이제야 알겠다. 사람은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존중이라는 걸. 버스가 언덕길을 돌 때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넓게 펼쳐졌다. 별 하나가 깜빡였다. 나는 그 빛을 오래 바라봤다. 그래, 저건 내 새 인생의 별이다. 어딘가로 향하는 것도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나에게로 가는 길이었다.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버스가 멈출 때마다 내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졌다. 그동안 짓눌렀던 모든 기억들이 조용히 어깨에서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바람이 나를 깨웠다. 살아있구나. 나는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숨을 들이마셨다. 바람 속엔 먼지 냄새도
새벽 빵집 냄새도 자동차 배기가스 냄새도 섞여 있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좋았다. 이 세상의 모든 냄새가 나를 현실로 데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내 삶을 누구에게 맡기지 않겠다.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로 불리는 대신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살겠다고. 버스가 종점에 도착했다. 기사님이 내게 말했다. 아주 이른 시간에 내리시네요.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오늘이 제 첫날이라서요. 그렇게 말하고 버스에서 내렸다.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동쪽 하늘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다. 검은 하늘 끝에서 붉은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누구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발소리가 새로 시작되는 인생의 박자처럼 들렸다. 그 발소리가 새로 시작되는 인생의 박자처럼 들렸다. 하지만 박자가 바뀌는 순간엔 언제나 약간의 어지러움이 따르는 법이다. 나는 새벽이 완전히 밝아올 무렵 버스 정류장 근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간판에 서물리라고 적혀 있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이름조차 생소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다. 길가엔 오래된 벚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다. 가지 끝에 남은 낙엽이 바람에 흔들렸다. 나는 그 아래 벤치에 앉았다.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마음은 조용했다. 누군가의 목소리도 다그침도 없는 아침.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옆집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다. 이른 시간에 오셨네요? 나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네, 그냥 잠시 쉬러 왔어요. 그 아주머니는 내 표정을 한번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이 오래 기억에 남았다. 세상엔 아직 말보다 따뜻한 시선이 있다는 걸 그 순간 처음으로 다시 믿을 수 있었다. 근처에 조그만 하숙집이 있었다. 방 있어요? 하나 남았어요. 창문이 작지만 햇살은 잘 들어와요. 주인 할머니의 말이 왠지 포근하게 들렸다. 나는 그 방을 빌렸다. 방은 작았다. 낡은 커튼이 창가를 반쯤 가리고 있었고 싱크대에는 오래된 컵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컵에 물을 따라 마셨다. 물맛이 평범했지만 이상하게 달게 느껴졌다. 그건 혼자 마시는 자유의 맛이었다.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불현듯 눈물이 고였다. 자유는 이렇게 고요한 거였구나. 누구의 말도 명령도 없이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시간. 그 단순한 일이 이토록 낯설고 눈물나게 고마웠다. 오전이 되자 나는 근처 슈퍼에서 컵라면과 김치를 사왔다. 간단히 식사를 하고 나니 문득 손이 허전했다. 늘 남편의 그릇, 수저를 챙기던 손이 이제는 내 것 하나만 들고 있었다. 식탁 위엔 라면, 국물이 식고 있었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쓸쓸했다. 그래, 이게 혼자라는 거구나. 몸은 가벼운데 마음 한쪽은 텅 빈 방처럼 울렸다. 나는 방 한쪽 구석에 앉아 오래전 듣던 노래를 틀었다. 이젠 안녕, 내 사랑. 그 가사가 너무나 익숙했다. 한 소절 한 소절이 내 지난 세월을 쓸어내렸다. 음악이 멈추자 방 안엔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과 마주했다. 이제 뭐부터 해야 하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런데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다. 마치 새하얀 도화지를 앞에 둔 느낌이었다. 나는 작은 노트를 꺼냈다. 표지엔 내일의 계획이라고 적었다. 그 아래 첫 줄에 썼다. 하루에 한 번은 밖으로 나가기. 두 번째 줄엔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 세 번째 줄엔 오늘은 울지 않기. 글자를 쓰다 보니 손끝이 따뜻해졌다. 그래, 이게 나의 첫걸음이구나. 저녁이 되자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소리 같았다. 그 웃음이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잊고 있던 평범함이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온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불을 끄고 창문을 살짝 열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가 꼭 내 지난 세월 같았다. 흔들리지만 결국 꺼지지 않는 빛.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괜찮아질 거야. 목소리가 작았지만 그건 분명한 약속이었다. 밤이 깊어가자 바람이 더 차가워졌다. 창문을 닫으려다 문득 멈췄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 바람이 나를 깨우는 듯했다. 괜찮아질 거야. 나는 한 번 더 중얼거렸다. 그 말은 이번엔 다짐처럼 들렸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왔다. 작은 방이 환해졌다. 그 빛이 꼭 내 안의 불안까지 덮어주는 것 같았다. 라디오를 켜니 조용한 아침 방송이 흘러나왔다. DJ의 목소리가 말했다. 오늘도 당신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문장이 이상하게 나를 향한 인사처럼 들렸다. 나는 따뜻한 물에 얼굴을 씻고 머리를 묶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어제보다 조금은 덜 지쳐 보였다. 괜찮네, 이 정도면. 나는 스스로에게 작게 웃어 보였다. 점심 무렵 하숙집 주인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아가씨, 김치 좀 남아서 나눠드리려고. 나는 문을 열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해요. 저 아가씨 아니에요. 그냥 이은아예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이은아 씨, 이름 참 예쁘네. 따뜻한 느낌이야. 그 말이 유난히 고마웠다. 이름을 부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이 마음을 울렸다. 점심을 함께 먹자며 부엌으로 이끌린 나는 오랜만에 사람과 마주 앉았다. 밥상 위엔 된장찌개와 김치, 달걀말이 몇 조각이 놓여 있었다. 평범한 식사였지만 숟가락을 든 순간 코끝이 시큰해졌다. 이토록 단순한 가치가 그리웠던 걸까? 할머니는 내 얘기를 묻지 않았다. 그저 밥을 퍼주며 말했다. 살다 보면 다들 한 번쯤은 다시 시작하지.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린 건 처음이었다. 식사 후 나는 마당을 쓸며 오래된 나무를 올려다봤다. 가지 사이로 햇빛이 내려앉아 반짝였다. 그 빛이 내 손등에 닿았다. 따뜻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게 참 고맙다. 그날 저녁 작은 일거리라도 찾아볼까 싶어 마을 게시판을 둘러봤다. 동네 어린이 글 읽기 봉사자 모집. 종이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메모해 두었다.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내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밤이 되자 하숙집 마당에 앉아 별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흐릿했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빛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 나로 살아간다. 그 문장이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아침 공기가 부드러워졌다. 햇살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커튼에 금빛을 그렸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이제 정말 하루를 살아야겠다.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려온 문장 같았다. 하숙집을 나서자 골목 끝에서 아이들이 뛰어가고 있었다. 책가방이 들썩이고 웃음소리가 골목에 가득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아이들 중 하나가 나를 보더니 인사를 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 부름이 어색했지만 싫지 않았다. 그래, 안녕.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부드러워 놀랐다. 근처 슈퍼에서 우유를 하나 샀다. 계산대 뒤엔 젊은 주인 여자가 있었다. 이사 오셨어요? 요즘 얼굴 처음 뵙네요. 네, 잠시 지내보려고요. 여기 조용해서 좋아요. 대신 사람 냄새가 많이 나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었다. 사람 냄새 이제 그게 그립지 않았을까. 슈퍼 앞 벤치에 앉아 우유를 마셨다. 햇살이 따뜻하게 손등에 닿았다. 그 온기가 오래 남았다. 멀리서 자전거 소리가 들려왔다. 따르릉. 한 남자가 지나가며 말했다. 좋은 아침이네요. 네, 정말 그러네요. 그 짧은 인사가 왜 그렇게 반가웠는지 모른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그날 오후 나는 마을회관에 들렀다. 게시판에 붙어 있던 봉사 모집 안내가 떠올라서였다.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 서너 명이 책을 읽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담당 선생님이 있었다. 혹시 글 읽기 봉사자 모집하신 분이세요? 그녀가 반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혹시 참여하시려고요? 네, 가능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들 앞에 앉자 잠시 떨렸다. 그런데 책 한 권을 펼치자 마음이 차분해졌다. 얘들아, 이건 엄마가 어렸을 때 즐겨 읽던 책이란다. 내 목소리가 자연스레 흘러나왔다. 글자를 따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자 아이들의 눈이 나를 향했다. 그 반짝이는 눈동자들 사이에서 오랜만에 존재감이라는 걸 느꼈다. 한 아이가 말했다. 할머니 목소리 따뜻해요. 그 말이 가슴에 툭 하고 떨어졌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고맙다. 너희도 따뜻하구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햇살이 도로 위를 따라 길게 누워 있었다. 나는 그 길을 천천히 걸었다. 발끝이 가볍고 마음은 더 가벼웠다. 길가에서 국화꽃을 파는 노부부가 있었다. 하나 사가요. 향 좋아요. 나는 작은 화분 하나를 샀다. 작고 초라했지만 향은 강했다. 이건 내 방 창가에 두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다. 하숙집에 돌아와 창문가에 국화를 놓았다. 햇살이 꽃잎에 닿으며 반짝였다. 나는 잠시 그 빛을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꽃잎을 살짝 만졌다. 고맙다, 오늘 하루. 그 말이 저절로 나왔다.
밤이 되자 방 안엔 고요가 내려앉았다. 그 고요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그 안엔 사람들의 웃음, 인사, 향기, 온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작은 노트를 펼쳤다. 어제 적었던 문장 아래 세 줄을 추가했다. 오늘은 웃었다. 오늘은 사람들과 이야기했다. 오늘은 외롭지 않았다. 펜을 내려놓고 불을 껐다. 창문 밖에서 벌레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단조로운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중얼거렸다. 그래, 이게 인생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눈을 감으니 오늘 하루의 장면들이 천천히 떠올랐다. 아이들의 눈빛, 아주머니의 미소, 국화꽃 향기. 그리고 마지막엔 나 자신이 있었다. 이제는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창문 밖으론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골목길이 은빛으로 젖어 있었다. 기분이 묘했다. 마치 세상이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하숙집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는데 주인 할머니가 들어오셨다. 오늘은 일찍 일어나셨네요. 예, 잠이 덜 와서요. 좋아요. 아침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웃어준대요. 할머니의 말투가 정겨웠다. 그 한마디에 웃음이 났다. 컵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니 어제 사온 국화가 이슬에 젖어 있었다. 햇살이 그 위로 비치며 반짝였다. 나는 그 꽃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말했다.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 말이 나 자신에게 하는 인사 같았다. 점심 무렵 마을회관에서 전화가 왔다. 이은아 씨, 오늘도 아이들 책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가 반가웠다. 그럼요, 갈게요. 회관 문을 열자 아이들이 달려왔다. 할머니 왔다. 그 소리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는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다. 오늘은 강아지똥 읽어볼까?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방 안가득 번졌다. 책을 읽는 동안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며 햇살이 얼굴에 닿았다. 순간 마음이 먹먹해졌다. 내가 이렇게 다시 웃을 줄은 몰랐지. 읽기가 끝나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할머니, 내일도 와요. 응, 약속할게. 그 말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스크린 속엔 몇 달 전 가족 단체방이 그대로 있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잘 지내세요. 짧고 건조했다. 그 문장을 보는데 가슴 한쪽이 저릿했다.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을까? 잠시 망설이다. 나는 천천히 새 메시지를 썼다. 여기 잘 지내고 있어. 날씨가 많이 풀렸네. 너희도 따뜻하게 입고 다녀. 전송 버튼을 누르기까지 몇 초가 걸렸다.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보내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래, 이렇게라도 괜찮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아도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중요했다. 집에 돌아오자 국화향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노트를 꺼냈다. 어제 썼던 문장 아래 새로 한 줄을 적었다. 오늘은 용기 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단단해진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라디오를 켜둔 채 국화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잔잔한 음악이 흘렀고 그 사이로 들려오는 DJ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당신이 용기를 냈다면
이미 삶은 다시 시작된 겁니다. 나는 손에 쥔 물뿌리개를 멈췄다. 그 문장이 내 얘기처럼 들렸다. 잠시 후 문자가 왔다. 보낸 사람 아들. 몇 달 만이었다. 엄마, 잘 지내요? 짧은 문장 하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나는 손끝이 떨렸다. 얼마나 기다렸던 인사였던가. 그동안 보내지 못했던 말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미움, 후회, 그리움 다. 하지만 그중 가장 큰 건 여전히 사랑이었다.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차마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괜찮다. 보고 싶다. 미안하다. 그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았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때 문득 오래된 서랍 속 편지 하나가 떠올랐다. 이사 오기 전 급히 챙긴 물건들 사이에 섞여 있던 편지. 나중에 읽자며 던져둔 그것. 나는 서랍을 열었다. 노란 봉투 하나. 아들의 글씨였다. 엄마에게. 손끝이 떨렸다. 숨을 고르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엄마, 그날 나도 화가 많이 났어요. 하지만 그게 엄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나는 늘 엄마가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는 다치지 않을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떠나버릴 줄은 몰랐어요. 그날 나는 정말 무서웠어요. 글씨가 울퉁불퉁했다. 눈물이 떨어졌던 흔적이 여기저기 번져 있었다. 엄마, 우린 다투기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보고 싶었어요. 어디에 있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나도 이제 아빠가 됐어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때 엄마 마음이 어땠는지. 나는 편지를 꼭 쥐었다. 목이 메이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래, 나도 미안했어. 목소리가 떨렸다. 너한테, 그리고 나한테도.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방 안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국화꽃 향이 유난히 짙게 퍼졌다. 그 향이 마치 내 안에 스며드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멀리서 강아지 짖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렸다. 그동안 나를 짓누르던 후회, 붙잡고 있던 미움, 모두 바람에 실려 사라지는 듯했다. 나는 편지를 접어 국화꽃 화분 밑에 조심히 두었다. 이젠 여기에 두자. 이제는 내 안에 묻어두지 말고.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시원해졌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따뜻했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불을 끄고 누웠다. 눈을 감자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다. 엄마, 나 다녀올게. 그때의 맑은 목소리. 그 아이가 웃으며 내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그 장면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껴안았다. 그래, 나는 아직 그 아이의 엄마다. 그 사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 창밖에 새벽빛이 번졌다. 하늘은 아직 어둡고 먼동이 트기 전에 회색빛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이불 속에서 눈을 떴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이 차분했다. 탁자 위엔 어젯밤 읽었던 편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종이 위엔 희미한 물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그 자국을 따라 문질렀다. 이건 아들의 눈물일까? 내 눈물일까?
그 생각에 웃음이 났다. 눈물이 꼭 슬퍼야만 흘러나오는 건 아니니까.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커피를 내렸다. 향이 천천히 방 안을 채웠다. 국화꽃 향기와 섞이면서 묘하게 익숙한 냄새가 났다. 집 냄새, 그리웠던 냄새였다. 그 향기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때 다시 문자가 왔다. 엄마, 이번 주에 찾아가도 될까요?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크게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쳤다. 어색하지 않을까? 서로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그동안의 거리감이 하루 만에 메워질 수 있을까? 하지만 곧 한 문장이 마음속에서 떠올랐다. 그 아이가 나를 찾고 있다면 이유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조용히 답장을 썼다. 그래, 기다릴게. 단 4글자였지만 그 안에 모든 말을 담았다. 용서와 그리움, 그리고 사랑까지. 그날 오후 나는 작은 마을 장터에 나갔다. 시장 골목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득했다. 여기 봐요. 싱싱한 무예요. 어머니, 사과 맛 좀 봐요. 그 소리에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나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다. 가판대 옆엔 나보다 조금 어린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녀가 내게 미소를 지었다. 사과 한 봉지 어때요? 오늘은 더 달아요. 나는 사과를 하나 집어들었다. 껍질이 매끄럽고 손에 닿는 감촉이 따뜻했다. 아드님이 오신다면서요? 그녀가 장터 사람들과 나눈 얘기를 들은 모양이었다. 나는 놀라며 웃었다. 소문이 빠르네요. 그럼요. 여기선 하루만 지나도 온 동네가 알아요. 그녀의 웃음에 나도 따라 웃었다. 그 웃음이 낯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과 향이 가방 속에서 은은히 퍼졌다. 나는 한 손으로 그 향기를 느끼며 걸었다. 길가엔 노란 은행잎이 떨어져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시간은 흘러도 마음은 이렇게 다시 피어나는구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살짝 차가웠다. 국화꽃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속삭였다. 곧 오겠구나. 밤이 되자 나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어제의 문장 아래 새로 한 줄을 적었다. 오늘은 기다린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다. 그 기다림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웠다. 누군가를 다시 맞이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나는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편지를 한 번 더 바라봤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젠 괜찮다. 나도 너도 이제 괜찮을 거야. 창문 밖엔 별 하나가 반짝였다. 그 빛이 오래된 기억처럼 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아주 조용히 미소가 번졌다. 그날 새벽 나는 새소리에 눈을 떴다. 창밖은 여전히 푸르스름한 안개에 잠겨 있었고 햇살이 천천히 산등성이를 넘어오고 있었다. 그 빛이 내 방 안을 가득 채울 때까지 나는 한참 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지만 이상하게 세상이 달라 보였다. 국화꽃 위엔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나는 그 물방울을 살짝 터뜨렸다. 그 조용한 소리 하나에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커피 향과 흙내음, 그리고 봄 기운이 섞인 그 냄새가 참 좋았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오늘 아침에 나는 그 흐름 속에서도 고요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 지금 출발했어요. 단 한 줄의 메시지였지만 그 문장 안에는 수많은 시간과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다. 세월이 남긴 주름들이 거울 속에서 반짝였다. 그 주름이 이제는 싫지 않았다. 살아냈다는 증거였고 그 모든 흔적이 나였다. 현관 앞에 섰을 때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문을 열어도 두렵지 않다. 나는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다. 바깥 공기가 상쾌했다. 멀리서 차 한 대가 다가왔다. 아들이 내렸고 며느리와 손녀가 뒤따라 나왔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다. 시간이 잠시 멈추고 오직 그 얼굴들만이 내 눈에 들어왔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다. 잘 왔구나. 손녀가 내 품에 안겼다. 할머니, 국화꽃 냄새 나요. 그 말에 우리는 함께 웃었다. 웃음 속엔 눈물과 햇살이 뒤섞였다. 잠시 후 우리는 마당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햇살이 세 사람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우리 자주 올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말이면 됐다. 그 대화는 짧았지만 그 속에 다 들어 있었다. 미안함도 용서도 그리고 사랑도. 그날 오후 그들은 다시 떠났다. 나는 대문 앞에 서서 천천히 손을 흔들었다. 차가 멀어질수록 내 마음은 점점 고요해졌다. 이제는 이별이 아프지 않았다. 그저 따뜻했다. 바람이 살짝 불었다. 국화꽃잎 하나가 내 어깨에 내려앉았다. 나는 그것을 손에 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 빛이 내 얼굴을 감쌌다. 그제야 알았다. 사람의 마음은 떠나야 보이고 비워야 채워진다.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멀리 흩어졌다.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오는 것 같았다. 방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다. 오늘 날짜를 적고 조용히 한 줄을 썼다. 오늘은 행복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천천히 하늘을 덮었다. 그 색이 참 따뜻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은 오늘 어떤 하루를 살고 있나요? 혹시 누군가에게 아직 전하지 못한 마음이 남아있진 않나요?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대답했다.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나는 천천히 웃었다. 그래, 정말 그 말이 맞다. 오늘 내 마음에도 봄이 피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당신의 하루에도 작은 위로가 머물길 바랍니다. 지금 화면 아래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손끝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